95페이지 계속해서요. 포트폴리오 이론 부분입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집중 투자 아니고 분산 투자다라고 하는 거. 투자 대상을 다양화한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위험도 분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제거할 수 있거나 혹은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높은 수익을 얻으면 제일 좋지만 높은 수익이 안 된다면 안정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파트를 구분할 때 포트폴리오 수익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고 또 하나는 포트폴리오 위험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로 그 내용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포트폴리오 위험, 포트폴리오 수익. 그럼 포트폴리오 수익 또는 의자 이렇게 붙여서 포트폴리오의 수익, 포트폴리오의 위험 이렇게 하는데 포트폴리오 수익은 무엇으로 측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 시간에 수익을 측정하는 것 뭐로 측정한다 그랬죠? 기대 수익률로 측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수익은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로 측정합니다.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얘는 뭐로 측정합니까? 그럼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로 측정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투자 대상 어느 하나 A의 기대 수익률이 있을 거예요. 혹은 B나 C의 기대 수익률도 있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냥 아무런 부연 없이 하는 기대 수익률. 아무런 부연 없이 기대 수익률. 우리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투자를 한다면 투자액이 얼마라고 우리가 하고 시작했죠? 1억. 여기다 1억 투자했더니 예상되는 수익이 만약에 1,000만 원 나온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면 수익률 몇 퍼센트? 10%. 아무런 부연 없다면 이게 무슨 수익률? 기대 수익률. 이게 A라면 A의 기대 수익률 10%.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또 B의 기대 수익률도 있겠고 C의 기대 수익률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런 부연 없이 기대 수익률은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입니다.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 그런데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A에만 투자하지 않고 A, B, C로 투자 대상을 다양화한다 그랬죠. 그러면 투자 대상이 A만 있는 것이 아니라 B도 있고 C도 있고 이렇게 투자 대상이 다양화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 A, B, C로.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A의 기대 수익률 곱하기 비중, B의 기대 수익률 곱하기 비중, C의 기대 수익률 곱하기 비중. 비중이란 자기가 갖고 있는 돈 30% 여기다 투자하고 30% 여기다 투자하고 40% 여기다 투자했다고 쳐요. 그럼 A의 기대 수익률이 만약에 10%라 치면 10% 곱하기 0.3. 얘가 20%라 치면 기대 수익률이 20%라 치면 20% 곱하기 0.3. 얘가 기대 수익률이 30%라 치면 30% 곱하기 0.4. 그래서 모두 합산. 그게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이 우리가 배우는 계산이라 해봤자 곱하기 더하기 뭐 이런 거 배워야 주로. 그런데 그런 것도 한꺼번에 다 하는 거. 방금과 같이 A의 기대 수익률 곱하기 비중 더하기 B의 기대 수익률 곱하기 비중.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10%면 10% 곱하기 0.3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 말은 만약에 여기도 20% 곱하기 0.3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30% 곱하기 0.4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합산. 그러면 얼마니? 이렇게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런 거 계산하라고 그러면 계산기로 이거 곱해서 여기다 쓰고 이거 곱해서 여기다 쓰고 이거 곱해서 여기다 써서 합산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일반 계산기로도 한 번에 샥 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산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린다고요. 이런 거 다. 그러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나중에 계산기 갖고 오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계산기 갖고 오라고요. 지금부터 뭘 사야 되나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아셨죠? 계산기 뭘 사야 되나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나중에 제가 다 말하면 그때 하시면 돼요. 아셨죠? 지금은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A에만 하지 않고 B, C 이렇게 구성했을 때 기대 수익률을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라 한다.
그런데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어요. ABC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대. 그게 포트폴리오 1. 포트폴리오 2는 D, E 이렇게 두 개로 구성했대. D와 E 두 개로 구성했대.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구성했더니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13%가 나왔대. 이렇게 구성했더니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11%가 나왔대. 그러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어떤 게 더 높은 거예요? 잘 된 거예요? 1번이 더 잘 된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F까지 했대. 그런데 역시 12% 나왔대. 역시 포트폴리오 1이 더 잘 된 포트폴리오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했다는 뜻입니다. 말뜻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위험입니다. 포트폴리오 위험은 뭐로 측정하느냐? 포트폴리오 분산으로 측정합니다. 제가 위험을 측정하는 척도가 분산이나 표준 편차라 그랬잖아요. 그럼 포트폴리오 위험을 측정하는 척도 주로 포트폴리오 분산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구하는 식 있는 것 같죠?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포트폴리오 분산 값도 구하는 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데 좀 복잡해. 복잡하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나온 적 없어요. 제가 볼 때 향후 그래도 4, 5년 동안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4, 5년 안에 합격하셔야 돼요. 올해 합격할 거죠? 이번에 꼭 합격하세요. 그럼 포트폴리오 분산이라고 하는 이 개념의 경우는 공식 모르셔도 돼. 뜻만 아시면 돼. 그럼 분산이 크면 위험이 크죠? 분산이 작으면 위험이 작죠? 포트폴리오 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트폴리오 분산이 크면 위험이 크다는 뜻이다. 포트폴리오 분산이 작으면 위험이 작다는 뜻이다. 그런데 포트폴리오 분산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냐면 제일 첫 번째는 일단 투자 대상을 하나만 투자하는 것은 전제가 아니고 여러 개로 나눈다 그랬죠. 그럼 무조건 하고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와야 될 키워드가 뭐라 그래요? 분산 투자. 일단 분산 투자를 전제로 해요. 자, 분산 투자를 전제로 하는데 분산 투자를 하면 위험이 준다 그랬죠. 무슨 위험이 주느냐? 여기서 포트폴리오 위험 부분에서 꼭 이야기할 거 좀 이따 제가 다시 이야기할 겁니다.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요. 그러니까 아까 분산값이 작아지면 위험이 줄어든다라고 할 때 그 말은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위험의 경우를 두 개로 구분할 거예요. 위험은 하나는 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고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분산 투자를 전제로 했는데 투자 대상이 하나보다 두 개가 두 개보다 세 개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 자산수가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성 자산수가 많아야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우선 먼저 보실까요? 자, A에만 투자하는 경우 집중 투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니까 A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B, C 이렇게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A에서 손해가 났대. A에서 손해가 났대. 여기서 손해가 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수익이 난 거야. 그러면 이 수익 가지고 얘의 손해를 커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투자 대상을 다양하면 유리하냐? 여기서 손해가 났지만 여기서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익 가지고 제 손해를 커버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제거한단 말은 그렇게 위험을 제거하는 거지 얘의 위험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투자 대상을 두 개만 하는 것보다 세 개 했는데 여기서 수익이 났네. 그러면 요거 두 개로 구성하는 경우보다 세 개로 구성하면 이 두 개의 수익 가지고 얘 손해를 커버하기가 더 용이해졌죠. 또 투자 대상을 또 했는데 여기서 수익이 났네. 그러면 이들의 수익 가지고 얘의 손해를 커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성자산수를 많이 하면 여기에 손해를 제거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위험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비체계적 위험을 줄인다는 뜻인데
이때 유념할 것은 어느 특정 개별 자산 A한테만 국한되는 위험.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면 비체계적 위험. A에만 국한되는 위험. 그래서 얘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는 위험. 그것을 비체계적 위험이라 그러고, 그렇지 않고 시장 전체에 오는 위험. 시장 전체에 오는 위험이란 A한테도 오고 B한테도 오고 C한테도 오고 D한테도 오고 시장 전체에 오는 위험. 이자율의 변동, 인플레의 심화, 경기 변동처럼 시장 전체에 오는 위험. 이거는 시장 전체에 오는 위험은 모든 개별 자산에 영향을 미치죠. A가 뭐라고 말하냐면 B 보고 구해줘 그러니까 나도 죽겠어 그런다고. 이해 가셨어요? 이럴 때는 제거할 수 있다 없다. 따라서 시장 전체에 오는 위험은 제거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체계적 위험은 뭐냐면 피할 수 있는 위험 없는 위험. 피할 수 없는 위험. 왜 피할 수 없느냐? 이것은 시장 전체에 오는 위험이다. 그런데 비체계적이면 피할 수 있는 위험 없는 위험. 있는 위험. 피할 수 있는 위험. 어째서 피할 수 있느냐? 얘는 어느 특정 개별 자산에만 국한되는 위험입니다. A에만 국한되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 있는 위험. 다시 말합니다. 체계적 위험은 분산 가능한 위험, 불가능한 위험. 분산 불가능한 위험. 얘는 분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피할 수가 없는 위험입니다. 반면에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 가능 위험, 불가능 위험. 분산 가능한 위험. 얘는 분산 가능한 위험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가 있습니다. A에만 국한되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위험의 경우를 이야기할 때 포트폴리오에서 말해서 포트폴리오 위험 이렇게 말할 때 위험을 제거한다, 위험을 줄인다는 말은 비체계적 위험을 줄인다. 이 두 가지를 합친 위험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총위험이라 그럽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총위험. 그러면 여러분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들게 되면 총위험도 줄어든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기 때문에 아무런 부원 없이 위험을 여기서 제거한다는 말 맞아요. 여기다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써야 되지 않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관없어요.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들면 아무런 부연 없이 위험은 다 총위험을 가리키는 건데 총위험도 줄어든다. 아셨죠? 그러나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단 말 나오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 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없어요. 시장 전체에 오는 위험이니까.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자고요. 이렇게 구성자산수가 2개 있는 것보다 3개 있는 게 더 낫고 4개 있는 게 더 낫다. 구성자산수가 많은 게 좋거든요. 그런데 많은데 하필이면 얘가 손해날 때 같이 손해나는 것들이 있어. 예를 들어 갑돌이가 엄마한테 말한 거예요. 엄마 물놀이 가고 싶어요. 허락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는데? 바닷가로 가요. 그랬단 말이에요. 안 돼. 너 수영 못하잖아. 그랬더니 친한 친구 누구 아시죠? 10명이 친한 친구들이거든요. 밥들이까지 포함해서. 그 친구들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허락해 줬어요. 친구 10명이나 같이 가니까 10명 있어. 그래서 딱 놀러 가서 바닷가. 그런데 바닷가에 놀러 간 갑들이 물에 빠졌어요. 친구 9놈은 저 바깥에 있는데 갑들만 물에 빠진 거야. 친구들 향해서 구해줘. 그러니까 친구 9놈이 뭐래? 우리도 수영 못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가. 그러는 거예요. 먼저 가는 거예요. 그죠? 구해낼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10놈 갔는데 한 놈도 수영을 못하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몇이 같이 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단 둘이 가더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 국가대표급 수영선수래. 아니면 구조요원 거의 자격증이 있는 수영선수래. 그렇다면 구해오겠지. 에? 기절시켜서라도 구해오겠지. 그런데 중요한 건 10놈이 같이 갔는데 나머지 9놈이 수영을 못한대. 그러면 소용없다 이거예요. 구성자산수도 중요한데 얘하고 움직임 방향을 따졌을 때 얘와 얘 움직임 방향이 반대여야 돼. 얘하고 움직임 방향이 반대. 그럼 얘가 손해날 때 수익 나는 거, 손해날 때 수익 나는 거. 손해날 때 수익 나는 것끼리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런 관계를 따지는 걸 이렇게 말해요. 상관계수. 상관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부호를 붙이는 방법이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라고 그랬어요? 플러스.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 상관계수는 플러스 값을 갖기도 하고 마이너스 값을 갖기도 하는데 뭐하고 뭐의 상관관계냐? 여기 손해가 나는 A와 다른 얘를 구해야 되는 커버해야 되는 다른 부동산과의 상관관계.
얘하고 얘는 상관관계 관계없어. 얘하고 얘의 상관관계, 얘하고 얘하고의 상관관계. 상관관계가 마이너스인 것, 음의 방향, 반대 방향인 것끼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이 주식에 투자했는데 종목이 이렇대. 어떤 사람이 종목이 이런데 봐요. 어떤 투자 대상이 A가 있고 B가 있는데 A에 투자했는데 A에 투자한 것은 스키. 이거 겨울 상품이에요? 여름 상품이에요? 겨울 상품. 겨울 상품 또 하나 말해봐요. 아무거나. 뭐가 있을까? 에? 아니 겨울 상품으로 종목 스키 말고 겨울 뭐 하는 거. 아니 스케이트 그거나 그거지. 뭐 겨울 뭐 겨울 상품 아무거나 말해봐요. 아 제가 할게 그냥. 아 진짜 아 온풍기 이렇게 할게요. 그런데 얘는 이제 봐봐요. 얘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 이제 겨울 상품이잖아. 근데 얘는 뭐 겨울 상품의 경우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했는데 얘는 한 종목에 투자하지 않고 여름 상품 똑같은데 하나는 스키, 하나는 예를 들어서 뭐 에어컨 이렇게 하답시다. 그러면 똑같은데 두 가지 종목인데 얘는 같은 방향으로 투자한 거죠. 얘는 서로 다른 종목에 투자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낫다는 거야. 이해 가셨어요? 또 하나 다시. 얘는 상품을 투자했는데 종류가 더 많아. 여름 상품을 이야기해보죠. 여름 상품이 더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름 상품의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그래 에어컨 했으니까 에어컨, 선풍기. 또 뭐가 있어요? 여름 상품. 아무거나 생각해봐요. 에? 수영복 겨울에도 수영해요. 에? 쿨매트?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일상적인 것들, 보통 예를 들 수 있는 일상적인 것들. 또 아이스크림도 겨울에 먹더라고. 제가 예를 들었었거든. 그랬더니 다 먹는다 그러더라고. 아 수영복도 겨울에 수영한다니까. 여름에만 특화되어 있는 걸 말해보라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자, 일로 와보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